근데 요즘에 이제 변호사로서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예,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전세. 맞아요. 왜냐하면 2년 전보다는 전세가 지금 내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두 번째 발생하는 게 보증금 사고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수준인가요? 황당할 정도로 좀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제 전세 보증 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걸 전세 보증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게 올해 2023년 올해 4월까지 단 4개월 동안 보증 사고 금액이 1조 1천억 원인데요. 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통째로 1조 2천억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한 금액이 3분의 1이 1년 동안 발생한 금액과 거의 같은 수치가 올해 4개월 만에 발생을 했고, 음,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보증 사고 금액이 6천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2배가 늘었고, 네. 올해는 4월 달까지 1조 1천억이니까, 그 추세는 한 3배로 늘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뭐 다 아시겠지만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네. 워낙에 많이 지금 증가하고 계시고, 아, 네, 그것도 뭐 수천 채 막 이르는 네, 그런 전세 사기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네. 이제 시작 같다는 문제가 조금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제가 이제 저도 랭구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최근에 전세는 종말이다 이런 영상도 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며칠 전 기준으로 전세 이제 만료가 앞으로 1년 내에 전세 만료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료 기간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 계약 기간 1년 남은 정도의 전세 보증 금액이 전국적으로 300조에 이른다고 해요. 네. 300조만큼의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지금 주택이 조금 하락했고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13.5% 정도가 지금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만료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전세금의 13.5%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사를 가실 때 그럴 때 이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300조에서 13%면 39조인데 네. 그 39조가 다 미반환을 하는 건 아닐 거고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미반환을 할 텐데 예. 10%만 미반환해도 그게 3조가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빌라에 사실은 전세 사기가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 300조 중에서 네. 230조가 이제 아파트 전세금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파트가 네. 크죠.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는 이 갭 비율이 워낙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걸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사실 좀 적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안 돌려주면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안 돌려주면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면 되니까 네. 그거를 아예 뭐 못 받는다 이런 전세 피해를 받을 위험은 좀 적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금을 마련해서 전세 하락분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잘 현금이 없으시면 못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좀 많이 네, 분쟁 소지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역전세 플러스 사실은 깡통 전세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아파트는 네. 깡통 전세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역전세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해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촬영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역전세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네, 야,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전세금 못 돌려주고 막 또 경매로 나오고 막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경매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또 빌라 전세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이때 전세금을 법적으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매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집주인이 아, 돈이 없어요, 못 줘요 하면은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돈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면 무조건 경매밖에 없어서 경매 매물이 사실 시장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말고도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하신 분도 많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신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3기 이상의 연체를 하게 되면은 3개월 네. 동안 이제 원리금 납부를 못하면은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매 매물이 증가를 한다. 경매 부동산 시장 가격은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해질 거고 네. 경매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니까 경매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하는 네.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아마 이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전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역전세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뭐 그런 걸 지금 피부로 약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님이 워낙 지식이 많으니까 전세금을 만약에 뭐 사전에 방비하면 좋겠지만 그걸 네. 떠나서 네.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준대, 네, 못 그렇죠. 주겠대.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문제가 제가 많이 이제 문의를 받기 때문에 네.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아, 네. 네, 1년, 2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의리라는 생각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약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러는데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전세권자분들은 돈을 빌려준 갑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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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네, 갑으로서 너가 돈을 안 준다고? 말이 돼? 어. 약간 이런 일단 마인드를 갖는 게 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괜히 안 준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돌려받지 하면서 집주인 눈치 보지 마시고 안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법적 절차 진행할게요. 라고 말만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임대인한테 압박을 준다. 그렇죠. 압박을 주실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내용 증명은 사실 진짜 쉽거든요. 네. 법적인 뭐 양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임대차 계약 기간도 있고 만료가 되었고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증금 돌려주세요. 요 정도만 넣고 네. 우체국 통해서 네. 이제 보내는 거죠. 어허. 네. 그렇게 되면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 네.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내가 그 문서를 보냈다는 걸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중에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네.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확한 문서를 통해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은 네. 확실히 압박이 되고 아, 제가 실무적으로도 임대인이 잘 모르세요. 임대인이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주니? 너가 돈 받고 싶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시니까 안 돌려주시면은 뭐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실 수도 있다. 이런 네. 것만 해도 집주인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돌려주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약간 네. 너무 임차인에 제가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분도 사실은 이게 본인이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은 갑자기 소송을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생 모은 피 같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증명이 안 된다면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뭔가 분쟁 해결 안 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소송 전 단계로서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서류로 작성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보내시면은 임대인이 2주 내에 그 이의 신청을 안 하시면은 그 지급 명령 결정이 나와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돼서 이걸로 바로 경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이거는 바로는 못 돌려주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는 순간 이제 사실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긴 해요. 아, 그래서 소송을 넘어가면은 변호사를 결국 쓰셔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드니까 서로 막 안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전세 사기, 전세 보증 위반한 사건에서 지급 명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분쟁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내가 임대인에게 전세금 몇 억을 드린 거는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면 3억 보증금을 줬는데 집주인이 3억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임대인이 굳이 그거를 반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러면은 2주만 시간이 경과하면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효과적으로 이제 경매 신청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야, 이걸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네요. 부동산 좀 잘 아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 예, 야, 전세 이거 어떡하지? 네, 고민이네. 유튜브 검색, 전세금 돌려받는 법 탁 했는데 이 영상 딱 봤어. 네. 그분 입장에서는 야, 내용 증명도 어렵고 지금 명령신도 어렵고 일단은 생각을 좀 깨트리는 건 좀 필요하겠다. 맞아요. 내용 증명도 사실은 그냥 네이버 가서 양식 안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쉽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체국으로만 보내자. 네, 일단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네, 정말 근데 어렵지 그렇게 했는데 않습니다.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더라. 네. 지금 명령 신청은.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네이버에서 양식 구해가지고 쓰면 돼요. 아, 요거는 이제 네이버 양식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준 네. 양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변호사 통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실 수 있고 되게 간단해요. 네. 정해진 양식에 있어서 이 법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맞춰진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제가 막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쭉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 명령 신청은 이제 예를 들면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그거를 쓰는 게 있어요.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소송 통해서 네. 네, 바로 임대인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급 명령 신청도 사실은 네. 물론 변호사라든지 조금 이제 법을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소송에 비하면 너무 간단하기 네. 때문에 네. 소송은 정말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소송을 내가 만약에 잘못하시면은 패소 판결을 받으시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거라도 혹시나 잘못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은 네. 정말 이건 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써야 되는데 지급 명령 신청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임대인이 만약에 안 돌려주려고 맘만 먹으면 엄청 괴롭힐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 그런 사람 네.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쵸, 많지 않습니다. 네. 꼭 있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맞아요. 조금 증가되고 있으니까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전세 사기 진짜 이게 저희가 흔히 요즘 전세 사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그 많은 임대인분들 뭐 전세금을 못 돌려준 임대인분들을 사기꾼 취급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부동산 하락장이 오고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네.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좀 기다려달라. 아, 진짜 어떻게 해도 돈이 네. 없다. 그런 경우가 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악질적인 분이 계세요. 있겠죠. 예. 있겠죠. 분명히, 악의적으로. 예, 악의적으로 하신 분 계시고 아파트라기보다는 빌라에서 많은데 아, 시세를 속이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계약할 때. 처음부터. 예, 네. 처음부터 빌라가 2억인데 2억 5천이라고 뻥을 치시는 거죠. 음, 그러니 나는 전세금을 원래는 1억 5천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2억 5천이라고 하니 2억까지는 안전할 거 생각해서 2억 전세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시세를 속인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아, 이럴 땐 사실 제가 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 공부할 것도 없이 사기죄의 피해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 경찰 분들이 시킨 대로 이제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공권력을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네.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시세를 속였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계약할 때 또 뭐 저당권 숨기는 분도 계세요. 아. 가끔씩 저당권 숨기고 무슨 뭐 압류 이런 거 다 걸려 있는 거 뻔히 본인 아는데 아예 아니다 없다 그리고 있어도 집주인이 진짜 워낙에 재력가이시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고소가 답이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뭐 소송이나 고소까지 안 가고 우리가 진짜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 예방 방법에 대한 예, 좀 뭐 말씀해 주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예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가 발생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셔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없거든요. 네, 100%는 아니겠지만 요것만 체크하더라도 맞습니다. 확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당연히 시세 확인을 하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빌라왕 이런 진짜 악질적인 사기꾼 분들은 시세를 진짜 뻥튀기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시세가 예를 들면 2억인데 2억 5천으로 거짓말 하면은 전세금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시작부터 깡통 전세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빌라는 시작부터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시세 확인 필수다. 네, 시세 확인을 꼭 필수적으로 해서 뭐 당연히 모두가 아시겠지만 네. 시세 확인하실 때 KB 시세
뿐만 아니라 뭐 실거래가도 확인하시고 또 네. 공인중개사님도 방문하셔서 꼭 시세를 확인하시는 네.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너무 쉬운 방법인데 네. 등기부 등본 네. 확인하실 때 저당권이 잡혀있는데도 들어가신 경우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저당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네, 전입신고 해봐야 대항력이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은 집값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잖아요. 네, 네. 먼저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을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전세 들어가도 안전한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하니까 꼭 대출 금액을 확인하셔라. 저당권 확인하시고 채권 최고액 써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이 얼마, 집주인의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네. 또 저당권 말고도 압류나 가처분 걸려 있으면 절대 뭐 계약하지 않는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보증보험 되는 거. 네. 전세금 반환 보증.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것도 아깝고 에이 설마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 좀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집 가격에 비해서 전세금이 좀 적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피곤하고 내용 증명도 사실 얼굴 붉히는 일일 수 있고 네. 그냥 편하게 보증보험 들면은 안 준다는 것만 입증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뭐 주금공에서 보증보험만 들면 보증금을 일단 주시기 때문에 제일 마음 편하죠. 그럼 시세 확인도 하고 등기부 등본 다 봤는데 사실 멀쩡하고 깨끗했는데 예, 시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세가 맞아요. 하락했을 때 맞습니다. 2년 지나고 가려고 하는데 못 내줘요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까 1, 2번 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마지막에 보증보험까지도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시세가 하락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방법은 저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런 사례 발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빌라왕 사태처럼 네. 정말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신 분은 솔직히 말해서 체납세액이 있거든요. 아, 네. 아,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수백 채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종합부동산세를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음, 그래서 무슨 뭐 수천 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수십억의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확인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집주인한테 세금 밀린 거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어봐도 안 알려주면 그만이고 네.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4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네.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집주인의 이제 이런 체납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당해세 문제, 뭐 부동산 관련한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뭐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절차를 대비를 했어도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전입신고 다 해도 이 당해세가 우선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납액을 아예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아예 처음에 계약하실 때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하시면은 체납세액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조금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세 확인,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 가입하고 예, 할 수 있으면 세금, 체납세액 확인까지. 네. 또 하나 뭐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네. 요즘엔 너무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전세 계약하실 때 특약을 잘 넣으시더라고요. 아, 네. 이 부분도 역시 집주인께서 많이 악질적인 경우가 가끔 계신데 당일날 전세 계약 해놓고 그 당일날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하시는 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계약할 때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거죠. 아, 네, 나는 대출도 없고 네. 그리고 저당권 걸린 것도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전세 계약하세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억 아파트에 3억 전세 계약 체결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괜찮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일날 바로 당일에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당일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은 똑같은 날짜에 전입신고가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저당권 설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무조건요. 예, 무조건적으로. 법이 좀 입법의 공백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는 거는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겨요. 법적으로. 빵빵시 그 네, 다음부터. 네, 그쵸. 그 다음날 새벽 0시부터 생기는 거고요.
근저당권을 비롯한 등기 변경은 그렇게 하자마자 접수하자마자. 예, 접수하자마자. 저도 이런 게 입법 공백이 생겨서 사실 이게 지금 입법부에서도 이거 개정해야 된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맘먹고 거짓말을 하면은 오전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오후에 저당권 받으면은 이건 정말 아예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을 써요.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임대인께서 당일날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하시면은 이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혹시나 모르니 오히려 나쁜 마음 먹었던 임대인도 아 이거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전세가 은근히 구멍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냥 막 뻥뻥 뚫려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예. 이 구멍이 있으니까 전세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구멍을 좀 보완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긴 한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너무 이게 구멍이 많고 또 구멍이 없을지라도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전세 계약도 평생 몇 번 하지 않은 건데 이사 많이 안 가잖아요, 사람들. 네. 근데도 그러니까 이걸 익숙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또 이제 랭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전세 제도를 없애느냐 이거는 저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세 제도 자체가 사실은 모두가 전 좋아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 나가는 월세 이런 걸 지출을 줄이는 게 전세이기 때문에 목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전세 대출을 하더라도 그 이자가 네. 월세보다 더 낮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쵸.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전세 제도니까 요즘에 뭐 갭 투자에 대한 네. 뭐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 걸로 알지만 너무 저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제도고 또 이 제도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제 모든 전 국민이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연 주거비용 이런 문제부터 어떤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없앤다? 쉽지 않고 오히려 이런 구멍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저희 아이들이 커서 전세집 구할 때쯤 됐을 때, 네. 집을 구할 때가 됐을 때, 예. 우리는 다 전세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오빠 전세가 뭐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당장 피해가 있는데 이 전세 피해를 막을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고 보증보험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수백 채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한 다음에 네. 돌려달라고 피해자한테 돌려달라 했을 때 나 돈 없어? 하면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극소수 몇 명이 수천 채의 어떤 피해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좀 막으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이 제도를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경매도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임차인들도 반드시 경매를 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이게 사실은 저도 책을 이제 아파트 경매책이라고 쓰긴 썼어요. 그래서 결국 경매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임차인분들한테도 꼭 경매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실 경매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주고 임차인으로서 살다가 2년, 4년 만기 되면은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안 돌려주면 그만이에요. 네. 설사 돈이 있더라도 네. 그냥 주기 싫은데 하면은 엄청난 고생을 하시게 되고 네. 실제적으로 또 그 집주인이 돈을 빼돌리거나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돌려받을 방법이. 방법은 마지막에 야, 너 그 집 있잖아.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네, 이거라도 줘봐. 그렇죠. 그게 경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고 계신데 경매 넘기면 되겠지. 이 집 팔아서 전세금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셔도 사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조차도 이제 그냥 네. 당연히 주시겠지. 네. 집값보다 그러니까 전세금보다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당연히 주는 건 없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받는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이 절차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잘 모르세요.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소송을 하는데 6개월, 1년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수백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동안 이사 안 가고 어떡합니까? 뭐 이사를 또 가겠죠. 네. 가는데 근데 보증금이 없으니까 근데 월세로 그냥 저렴한데 아무 때나 막 가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도 사고 나지 않나요? 그렇죠. 또 그렇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 이사를 그냥 가면 그냥 가버리면 맞습니다. 그럼 본인의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경매 넘겨야 되는데 네. 경매 넘겼을 때 내가 돌려받는 이유는 나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이에요. 네. 하지만 내가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사라져서 전세금을 아예 경매를 해서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아.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걸 솔직히 누가 알려줍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한두 푼도 아니고 피 같은 전세보증금 몇 억인데 이거를 내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매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경매에서 나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제도를 꼭 아셔야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경매 절차를 꼭 임차인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매가 참 좋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네. 그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이 아니라 네. 이걸 낙찰받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그 권리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도 당연히 이해된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경매 투자자가 되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경매는 모든 사람이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시는데 경매라는 제도는 사실은 투자자가 아니라 이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거든요. 돈을 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이 채권자분들한테 돈을 못 돌려받았으니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렇지. 이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라고 있는 제도가 경매입니다. 네. 물론 이 경매에 참여해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네. 본질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전세금을 100%는 아니더라도 80%라도 돌려받으려면 경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존재하는 게 경매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피해자분들이 엄청 펑펑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피해자의 눈물을 이용해서 너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돈을 전세금을 안 돌려준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당장 만약에 제가 빌라 피해자분들의 매물이 나왔고 그 매물을 제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제가 지급한 돈이 피해자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낙찰가를 경매에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쓰면 쓸수록 피해자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빌라 낙찰 상황을 보면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10번씩 유찰되고 있습니다. 네. 10회 유찰되면은 1억으로 나온 빌라가 1,000만 원도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피해자가 예를 들면 보증금이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이다 하면은 누군가 5천만 원을 쓰면은 이분의 피해는 없는 거고 네. 3천만 원 쓰면 피해가 2천만 원이 되는 건데 1,000만 원 쓰면 피해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그분이 구세주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경매 낙찰 받는 분들이. 근데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네. 낙찰 받는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니까 그렇죠. 외면하는 순간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못 돌려받는 거네.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조금만 생각해도 되게 당연한 건데 피해자분들도 사실 이 절차를 잘 모르고 억울한 마음도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이제 LH를 통해서 뭔가 피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피해자분들은. 아니 그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국가가 어쨌든 돈이 무한정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경매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이 어쨌든 피해 회복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좀 어떻게 보면 경매 시장이 붐이 일면 일수록 피해자분들의 눈물이 좀 닦이는 겁니다. 네. 적어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모두가 좀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전세금 안 떼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